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에도 올해 5%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난 24일 스리 물ля니 재무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는 5.2%이며 실제 성장률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의 성장률 전망치를 5.1%에서 4.7%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무부 장관은 미국이 인도네시아 제품에 32%의 관세를 실제 부과할 경우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최근 급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정부는 미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 중인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미국 측과 공식적으로 관세 관련 기술 협상에 착수했으며 시장 접근성과 관세 문제에 대해 본격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1분기 실현 투자액은 465.2조 루피아로 연간 목표의 24.4%를 달성했습니다. 이 중 49.5%는 외국인 직접 투자였습니다. 노산 루슬라니 투자장관은 전년 대비 16%, 전 분기 대비 2.7% 증가한 수치라며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여주는 고무적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이 국내 비축을 우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쌀 잉여분에 대한 수출을 공식 허용했습니다. 프라보어는 남부 수마트라 방문 중 농업부와 식량조정장관으로부터 여러 국가들이 쌀 수입을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고 수출을 승인했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원가만 충당하는 조건으로 쌀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 따르면 최근 4개월간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저장 창고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군, 경찰이 보유한 유휴지를 임시 저장소로 전환하고 특별 예산을 투입해 간이 창고를 신속히 건설할 계획입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또한 장기 대책으로 마을 협동조합 프로그램을 강조했습니다. 전국에 8만 개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창고, 냉장 설비, 트럭 등을 갖추고 수확물 보관 및 유통을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청년 실업자와 은퇴자의 고용 창출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말레이시아의 쌀 수출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암난 농업부 장관은 기후 상황을 먼저 지켜보겠다며 국내 비축 우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쌀 비축량은 330만 톤이며 5월까지 400만 톤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일본 농림수산성도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쌀 수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철수한 11조 원 규모의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 사업에 중국의 화요코발트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나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투자자 변경은 흔한 일이라며 기존 사업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니켈 광산 채굴부터 정면, 전구체, 양극재, 배터리셀 생산까지 포함된 그랜드 패키지 프로젝트로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부터 LG화학, LX인터내셔널, 포스코, 화요코발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수요 정체 등 시장 변화로 LG에너지솔루션은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화요코발트는 중국 최대 코발트 생산업체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들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장관은 일부 관련 기공식이 올해 말 예정돼 있으며 정부는 자국 광물자원 활용에 집중하고 사업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과 화요코발트는 중국 내 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 공장 설립 계획도 연기한 상태입니다. 양사는 2023년 장수성과 저장성에 각각 전처리 및 후처리 공장을 세우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조정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이달 말 댕기열 환자 급증에 대비해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자카르타 보건청은 우기 종료 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모기 번식이 활발해지며 댕기열 발생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아동이 주된 감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청 관계자는 동부 자카르타에서는 4월까지 524건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시 당국은 가정과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모기 유충 서식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자카르타의 누적 댕기열 환자 수는 2,3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엘니뇨 영향으로 시작된 비정상적인 기후와 낮은 예방 인식으로 인해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카르타시는 지난해 서부 근방한 지역에서 시작한 월바키아 모기 방출 프로그램을 5월 1일부터 해당 지역 전체로 확대합니다. 월바키아 박테리아는 모기의 바이러스 전파력을 억제해 감염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족자카르타의 사례에서는 댕기열 환자를 최대 77%까지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댕기 바이러스 감염자의 약 75%가 무증상이라며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댕기열은 감염된 모기에 물린 뒤 3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안아통증,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일부는 댕기 출혈열이나 쇼크증 후군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히 현재까지 댕기열에 대한 치료제나 예방 백신은 없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으로 꼽힙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주정부가 광역버스 노선 확대에 나서며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프라모노 아눔주지사는 지난 25일 교통의 날을 맞아 블로겜과 반뜬주 알람수트라를 연결하는 트란스자보데타백 신규 노선을 개통했습니다. 약 60km에 달하는 해당 노선은 총 26개 정류장을 포함하며 2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시민들은 저렴한 요금과 광역 연결에 만족하면서도 주거지와 정류장 간 접근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일부는 정류장까지 이동을 위해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주거지와 정류장을 잇는 마을버스가 추가되면 훨씬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수도 외곽 지역까지 연결되는 마을버스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교통체증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프라모노 주지사는 위성도시 대중교통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장링포 마을버스 노선을 버카시, 땅그랑, 보고르 등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링포는 지정 정류장 운영, 전자카드 결제기, CCTV 등 첨단 기술을 갖춘 소형 버스로 2021년 아니스 바스웨단 전 주지사 시절 도입됐습니다. 현재 자카르타시는 까푹, 비농, 보고르 지역 등 4개 추가 노선과 반뜬주를 연결하는 MRT 노선 계획도 재추진 중입니다. 한편 광역통합교통망 수요는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문제로 인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자카르타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혼잡한 도시로 평가됐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WHO 기준의 4에서 5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대학가에서 군인에 잇따른 출연이 학문 및 시민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4월 16일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에서 열린 학생 모임에 군복을 입은 군인이 나타났고 학생과 악수하는 장면이 퍼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측은 해당 행사에 군을 초청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4월 14일 이슬람 국립대학에서도 학생 토론을 시작 직전 신원을 밝히지 않은 남성이 나타났고 이후 군인이 학생 신상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생회 측은 군의 개입이 명백한 학문 자유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대변인은 군의 위협 의도는 없으며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의 경우는 초청에 따른 방문이었고 이슬람 국립대학의 경우는 이둘피트리 인사차 방문한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이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길 바란다며 대학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과 법조계는 군의 캠퍼스 개입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엠네스티 인도네시아는 캠퍼스는 군의 감시 구역이 아닌 안전한 시민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 인권단체는 인간 우위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이 직접 군 수뇌부를 경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